안녕하세요. 열심히 종잣돈을 모으다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적금을 깨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효율적으로 돈을 모으려면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한 비상금을 준비해두고 돈을 모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소규모 돈이지만 당장 단기간에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돈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적금 같은 상품에 넣어두기에는 기간이 좀 길어서 애매하고, 이런 돈들을 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곳인 파킹 통장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파킹 통장이 무엇인지, 현재 어느 곳의 금리가 가장 좋은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다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파킹 통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킹 통장이란 자동차를 잠시 주차장에 파킹하듯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통장인데, 기존의 수시 입출금 통장과는 달리 하루만 맡겨도 그 하루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주는 통장이에요. 보통 통장들은 일정 기간 동안은 돈을 넣어두어야지만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통장은 하루만 넣어두어도 이자를 주니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주로 저축은행이나 토스,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들이 많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한동안 CMA나 MMF와 같은 상품들도 한참 인기가 있었는데요. 증권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CMA는 국공채나 단기 회사채 같은 곳에 투자해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았었죠. 그런데 우선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CMA 자체가 손실이 날 가능성은 좀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한 단점이죠. 그리고 사실 저희 회사도 그랬지만 CMA를 월급 통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 CMA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은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증권사들은 지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용에 좀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반면에 CMA와 유사한 MMF라는 상품도 있었어요. 이거는 CMA랑 달리 은행에서 주로 취급을 하는데요. 역시 CMA처럼 비교적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은행에서 운용하는 상품이라서 비교적 편리한 점도 있는데, MMF 역시 원금 보장은 되지 않아요. 거기에다 가장 큰 단점은 출금 시간에 제약이 있다는 거였어요. 일반 입출금 통장은 언제든지 돈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MMF는 출금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은행 영업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품은 심지어 돈이 그 다음날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사용이 상당히 불편했죠. 저도 증권사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은행이 오가기 쉬워서 파킹 통장이 나오기 전에는 MMF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파킹 통장이 나오면서부터는 고민 없이 파킹 통장으로 다 갈아탔답니다. 파킹 통장 역시 단점도 있긴 해요. 우선은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무작정 한도 없이 고금리 혜택을 주진 않아요. 보통은 금리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일정 금액만큼만 고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예금자 보호 대상인 5천만 원 이하로만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무래도 비교적 은행 신용도가 낮은 인터넷 은행이나 저축은행 중심의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과 같은 1금융권에 비해서는 망하기 쉬운 은행들이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넣어도 고금리를 적용해주는 파킹 통장인 만큼 똘똘하게 챙겨서 이용하면 충분히 종잣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현재 기준으로 시중은행들의 파킹 통장 금리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 상품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SC제일은행의 제일이지 통장입니다. 이게 시중 파킹 통장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1금융권에서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저축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가장 심적으로 마음이 편하겠죠. 다만 이 통장은 SC제일은행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가 기본금리는 2.6%인데 처음 가입한 사람들한테만 6개월 동안 1% 우대금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가입 후에 6개월간은 3.6%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OK저축은행의 OK 읒 100만 통장 2입니다. 제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파킹 통장이기도 한데요. 기본금리는 100만원 이하는 연 4.5%, 500만원 이하까지는 3.5%, 500만원을 초과하면 3.0%의 세전금리를 제공해요. 거기에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우대금리 0.5%를 더 적용해 주는데요. 요즘 은행마다 오픈뱅킹 서비스를 운영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서 오픈뱅킹 서비스에 가입을 해두면 우리은행 앱 안에서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들에도 접근해서 이체를 한다거나 계좌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죠. OK저축은행은 만약 일반 은행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OK저축은행을 오픈뱅킹 서비스로 등록을 해두면 0.5% 더 이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저도 그렇게 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100만원 이하까지는 연 5%나 이율을 받을 수 있어요. 500만원 이하까지도 4%,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3.5%의 세전금리를 제공하니 아주 쏠쏠하죠. 다만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앱 자체가 조금 느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급하게 이체를 해야 되거나 할 때 아주 조금 속이 답답한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사용을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아주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통장은 페퍼저축은행의 페퍼스 파킹 통장 4예요. 페퍼저축은행은 파킹 통장이긴 한데 이자를 분기에 한 번씩 제공해줘요. 즉 이자는 매일 계산되지만 실제로 이자를 붙여주는 시기는 분기에 한 번씩이라는 거죠. 이율은 연 3.5%인데 그렇다면 이자도 분기에 한 번씩 주고 이율도 3.5%이니 장점이 좀 애매하다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페퍼저축은행은 3.5%의 금리를 5천만원까지 적용을 해줘요. OK저축은행은 500만원을 넘으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아야지만 3.5%의 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는 좀 이렇게 오픈뱅킹 적용하고 이런 거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페퍼저축은행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넣어둘 돈의 규모가 제법 되고 그냥 간편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파킹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파킹 통장 역시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이자 소득세가 붙는다는 겁니다. 즉 오늘 소개해드린 이율에서 무조건 15.4%의 세금은 떼어집니다. 보통 적금 상품 등을 이렇게 보면 일정 비율만큼은 비과세 적용이 돼서 이자 소득세라는 걸 피할 수도 있긴 한데요. 대다수의 파킹 통장들은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무조건 15.4% 정도는 이자에서 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속이 편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기억할 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원이라는 점이에요. 파킹 통장을 운영하는 은행들은 주로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이기 때문에 사실 1금융권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회초년생일 때 열심히 이용을 하던 토마토저축은행이 망했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저 역시도 예금자 보호 한도는 넘지 않아서 원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었긴 했는데요. 이게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어버리면 그 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은행이 만약에 망하면 그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은 넘지 않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준비한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